자, 윤 대통령 당선 후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순위를 보면 지금 신고가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급매 위주로 지금 최근에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계속 이제 급매 위주로 이제 거래가 되다 보면 다시 이제 가격을 또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성공 투자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 우리 이제 방송 이제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투자 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어수선합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뭐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던가 그 다음에 최종 1주택자라든가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지금 이제 배제가 이제 됐죠.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 가지들이 이제 나올 텐데 상당히 좀 그래도 시장이 좀 혼란스럽죠.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오를 지역 세 군데를 오늘은 좀 투자에 대한 관점에서 강의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이제 지역을 한번 보면요. 강북권에 입지하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가인 아파트. 이 지역은요, 무조건 오를 겁니다. 자, 하나 볼게요. 오르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자, 어찌됐든 서울 도심에 이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하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줄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좀 이제 들썩거리면서 속도 조절에는 좀 들어가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하려면 재건축은 해줘야 됩니다. 재건축은. 자, 그래서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데 왜 특히나 이제 강북권이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에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강북 지역도 좀 있죠.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가 상승에 대한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입지적인 면만 보면 아무래도 좀 강북 쪽의 재건축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저가죠. 저가. 우리가 지금 대출 한도가 15억 이하잖아요. 지금 대출 한도선에 맞는 아파트들이 강북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거주도 가능하고, 일단 대출이 나오니까요. 거주도 가능하고, 투자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당장 지금 이 강북 지역에 입지를 해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가 아파트인 이 주택이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이게 또 이제 많이 또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시면 지금 이제 투자 목적으로 지금 예전에 이런 지역에 많이 매입하신 분 이런 거 다주택자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주택자 분 중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했거나 과거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임대사업자는 뭐 4년짜리, 8년짜리 있는데 자, 어찌됐든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 배제가 되면 이제 뭐 4년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말소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8년짜리 같은 경우도 4년만 지나면 자진말소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사업자 물건들이 이익실현을 위해서 지금 출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더라도 앞으로 이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안 했던 이런 다주택자 물건들이 이 상대적으로 이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도심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물건들보다는 이런 쪽 물건들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거래되는 것들이 지금 신고가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급매 위주로 지금 최근에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이제 급매 위주로 이제 거래가 되다 보면 다시 이제 가격을 또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강북권에 입지를 해 있고, 그 다음에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가, 그래서 뭐 대출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는 이 아파트는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면, 자, 윤 대통령 당선 후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순위를 보면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은 지금 매매가 지금 활발하다는 얘기잖아요. 자, 거래량 순위를 보면요.
지금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중계그린이라던가 아니면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성산시형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월계동에 있는 미미삼이라던가 아니면 창동중구 3단지 다 어떤 아파트입니까? 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은 저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북권에 입지를 해 있죠. 강북권에. 예, 강북권에 입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최근에 예, 급매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이제 일단 물건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급매물들이 거래가 되면 또 가격이 원상으로 또 회복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강북권에 입지를 해 있고, 저가 아파트, 그 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는 예, 이런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얘기했으니까 일반 뭐 한번 재개발 형식을 띈 이런 지역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두 번째, 이제 앞으로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 상당히 좀 활성화될 겁니다.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 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소규모 재개발이라던가 소규모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좀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에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서 전국에 10만 가구 공급하겠다. 소규모. 그러니까 예전같이 재규모 막 몇천 세대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소규모, 그냥 몇백 세대짜리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국에 10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수도권 지역에 6만 5천 가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공약이 나온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도정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 예,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 뭐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줄여서 그냥 이게 도정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존의 도정법 사업으로는 앞으로 서울 도심의 웬만한 지역은 다 많이 했기 때문에 정비 사업이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웬만한 지역은 다 재개발 형식으로 가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지역들은 각 해당 지역의 입지 여건에 맞게 소규모로 가거나 지금 뭐 모아타운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역세권 개발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 방식이 상당히 지금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공약도 나온 거고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냐. 좀 면적에 대해서 뭐 확장을 하거나, 그러니까 소규모 재개발 방식도 면적에 대해서 좀 확장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충수 제한 같은, 예, 예전에 우리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7층 이하짜리 7층 이하짜리 이제 완화시켜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충수 제한이라던가 이런 것도 이제 폐지하는 이런 인센티브를 이제 부여하면서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 상당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최근에 나온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를 한번 보면요. 이게 지금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던가 이런 거하고 지금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한번 보면 앞으로 이제 개정 예정인데,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충수 제한 완화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현행은 15층 충수 제한이 상한이에요. 자, 보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인 경우에는 15층 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충수 제한을 따로 정해서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는 15층 이하 범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수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나온 거는요. 15층 충수 제한의 상한 문구를 삭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를 고려해 시도 조례로 충수 제한을 따로 정해 적용한다. 그러니까 충수 제한이 지금 앞으로 이런 이게 소규모 재개발 방식, 그러니까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충수 제한이 완화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이런 지역들은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지역들은 아직은 서울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액으로는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것들이 완화가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투자에 대한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빠르신 분들은 좀 소액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 지금 많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요건 완화. 자, 기존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 시행은 면적 기준은 5,000제곱미터였거든요. 자, 그런데 소규모 재개발 사업도 사업 시행이 면적 기준을 1만 제곱미터로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요, 여러분들 역세권 개발 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의 한 종류인데, 사업 시행 구역의 절반 이상이 역세권, 역반경 350m 이내에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이제 문구가 이제 산입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기준이 없었던 것도 지금 명확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면적도 넓혀주고요. 예, 사업에 대한 면적이 넓어지면 세대수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또 사업 범위도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좀 산다라는 거죠. 규모의 경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수 제한이 폐지가 되면 사업성도 좀 좋아지겠죠. 그렇죠? 사업성도 좋아지고.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이런 소규모 정비 방식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 둘씩 지금 완화가 된다라는 거는 앞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이 투자에 대한 대상으로 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 상당히 좀 활성화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앞으로 이제 역세권 지역에 대한 개발이 가시화가 될 거예요.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요. 개발 여력이 충분한,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역세권 입지 기준이 확대가 될 거예요. 20%.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 우리가 뭐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는 뭐 1차 역세권 옆반경 250m 이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옆반경 250m에서 입지 기준을 확대시켜 온다는 거는 지금 20%가 늘어나니까 그 옆반경 300m 이내까지 이렇게 범위를 좀 확대를 시켜주는 거죠. 예, 범위를 확대를 시켜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상가 등 비주거 용도의 용적률을 뭐 10%에서 5%로 하향. 예, 자, 이게 어떤 얘기냐. 자, 보통 보면 우리가 역세권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비주거 용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상가들이. 예, 상가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상가들이. 자, 근데 보통 이제 상가들 같은 경우는 1층 저층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 되지만 2, 3층은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되려 2, 3층을 상가로 주기보다는 차라리 주거 용도로 해서 주거 용도로 분양하는 게 더 사업성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비주거 용도의 용적률을 낮춰준다라는 거는 사업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사업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더 많은 주택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분양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상가 등 비주거 용도에 대한 용적률에서 10%에서 5%로 뭐 하향 조정하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 둘씩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역세권 지역에 대한 개발을 지금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요건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완화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면적 확장이라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층수 제한 폐지라던가 그 다음에 비주거 용도에 대한 용적률 완화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역세권 개발에는 뭐가 있냐? 역세권 개발에는 자, 이 역세권 개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지역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역세권 이 복합개발이 있고요. 이제 고밀주거, 뭐 상업지역이나 이런 뭐 고밀주거지역.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 역세권 개발 사업 중에 하나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역세권 시프트. 예, 역세권 시프트 지금 서울 도심에 여러 군데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역세권 청년주택.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각 이 사업 종류에 따라서 뭐 역세권 활성화는 250m 이내, 역세권 복합개발은 250m 이내, 소규모 재개발은 350m 이내 아까 명확하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역세권 시프트는 지금 올해 12월까지 또 350m 이내로 또 확장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세권 청년주택은 350m 이내를 역세권 거리 20% 범위 내에서 더욱더 확장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예, 그럼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면적이 넓어진다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사업성을 더욱더 좀 개선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겠죠. 그렇죠. 이제 규모의 경제가 살아나니까. 또 이제 면적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은 역세권 활성화는 1,5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역세권 복합개발은 1,500에서 5,000제곱미터, 소규모 재개발은 5,000제곱미터인데 얘도 아까 그 사업 규모로 확장을 시켜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역세권 시프트는 3,000제곱미터 또는 1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역세권 청년주택은 1,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이것도 20% 범위 내에서 면적을 또 확장을 시켜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 역세권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앞으로 완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역세권 개발과 관련돼서 좀 우리가 좀 소액이라던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제 지역들은 어떤 지역이냐면 자, 이런 지역이죠. 역세권 시프트라던가 그 다음에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라던가 예,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지역들이 사실은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우리가 좀 차익을 볼 수 있는 이제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 벌써부터 미리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투자 수요들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면은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뭐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라던가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기존보다 완화가 된다. 또 사업성을 좀 개선을 시킨다. 라는 거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조합원의 이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조합원의 이익이 늘어나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격이 오를 만한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좀 투자와 관련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첫 번째, 강북권에 입지를 해 있고, 비교적 저가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이슈가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소규모 재개발 방식도 우리가 투자에 대한 대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역세권 지역의 역세권 사업 방식도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대상으로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좀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제 궁금하신 점 있고, 그 다음에 혼자 또 이렇게 뭐 좀 고민이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저희 이 부동산 성공 투자와 함께 하시면 저희가 좀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